난 미세 플라스를 피해서 살 거야. 단 한 개도 노출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모든 식품군에서 다 나옵니다. 유리병 제품에서 얼마 안 나오겠지. 유리병 제품에서 더 많이 나온 거예요. 미세 플라스틱이 더 많이 나온 거예요. 일반 성인의 피를 뽑았어요. 혈액을 검사했더니 거기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된 것도 충격이지만 그 종류가 충격이었어요. PS 플라스틱이라는 게 있는데 만두 포장 용기, 그게 다 폴리스타이렌입니다. 실제 우리 몸에 독소가 일으킬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어요. 피할 수는 없지만 노출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노출되는 경로 1위를 뽑으라고 한다면 단언컨대 바로 그냥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미세 플라스틱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 우리 몸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쌓인다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사실은 지금 미세 플라스틱은요,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슈고요. 지금 수많은 연구진들이 정말 이 미세 플라스틱에서 연구를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 결과들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제가 정말 저도 연구하는 학자지만 다 그 논문을 다 읽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소개해드리지 못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게 미세 플라스틱이 지금 뭐 쌓이냐고 이제 질문 주셨는데, 지금 그것도 지금 정확히 모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세 플라스틱이 일단은 예전에 그랬어요. 세계보건기구 2019년도에 뭐라고 했었냐면 미세 플라스틱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뭐냐면 큰 거는 흡수가 안 된다. 150 마이크로미터 이상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은 먹어도 흡수가 안 되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었어요. 2019년에. 그 흡수 안 될 거다. 여러분들이 먹는 거 다 작은 거, 큰 것들이라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때 단서는 달았었어요. 아주 작은 거, 1 마이크로미터 이하 거는 뭐 알 수 없다. 그 독성에 대해서 알 수 없다 정도 그냥 여지는 남겼었죠. 그러다가 시간이 흘렀어요. 당연히 연구가 나오겠죠. 왜 플라스틱이 너무 많이 쓰니까 전 세계적으로. 과도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근데 2022년도에 네덜란드 연구진이 드디어 밝혀냅니다. 그냥 네덜란드 사람 일반 성인의 피를 뽑았어요. 피를 뽑고 혈액을 검사했더니 거기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된 것도 충격이지만 그 종류가 충격이었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것들이었어요. 일상적으로 쓰는 플라스틱 종류 대표적인 게 폴리에틸렌 또는 PET, 페트 아시죠? 그 다음 PS, 폴리스타 이 세 가지 정말 많이 쓰는데 PP도 있고요. 이 네 가지 정말 많이 쓰는데 이게 다 피 속에서 검출이 된 거예요. 그때 옛날에 세계보건기구에서 그랬거든요. 큰 거 안 넘어온다고? 거꾸로 얘기하면 작은 걸 흡수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실제 작은 흡수가 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실제 흡수가 돼서 혈액에서 검출이 됐던 거죠. 그럼 이렇게 들어왔던 게 문제는 자 들어올 수 있어요. 자 들어왔는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 머물다 빠지는지, 아니면 안 빠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머무는지, 아니면 진짜 영원히 쌓이는 건지, 이런 것들에서 연구가 지금 충분히 안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가 될 거고 밝혀질 거라 좀 보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어느 정도 지나 이게 진짜 배출되는지, 뭐 땀인지 변인지 배출되는지 연구가 충분히 안 됐기 때문에 결론은 일단 독성 결과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만큼 노출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아주 쉽게 접하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 섭취 경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경로가 당연히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일단은 지금 환경오염이 너무 심각해져서요. 일단 미세 플라스틱을 난 피해서 살 거야. 영원히 단 한 개도 노출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모든 식품군에서 다 나옵니다. 그냥 보통 식품하면 4가지 종류를 말하거든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이 4가지를 의미하는데 그냥 다 좀씩은 검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는 없지만 노출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노출되는 경로 1위를 뽑으라고 한다면 단언컨대 바로 페트병입니다. 페트병 생수. 지금 과도할 정도로 많이 쓰고 있는데요. 페트병 생수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는 거는 있는 거는 이미 해외 연구 결과나 국내 연구진이 이미 다 밝혀놨고요. 이미 그냥 많다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생수병 업체에서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일부러 집어넣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페트병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페트병 소재가 처음부터 그 모양일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성형 가공을 하게 되는데 그때 고온 고압에 노출이 돼요. 그때 이런 어떤 화학 현상에 의해서 약간 조직이 좀 끊어지는 게 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때 물을 담다 보니까 떨어져 나오는 것들이 바로 미세 플라스틱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트병 생수에서는 무조건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라고 보시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트병 생수만 줄이셔도 미세 플라스틱 노출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페트병 생수를 여러분들 줄이시는 게 여러분 건강을 위한 거기도 하지만 환경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페트병 생수 당연히 분리수거 열심히 동참하시지만 우리 피디님, 이 재활용률이 몇 퍼센트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몇 퍼센트 것 같습니까? 어떤 이런 자료 찾아보시면 재활용률이 50%대라고 나오지만 그거는 태우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50%대고요. 순수한 의미의 재활용은요 20%대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재활용 안 되고 대부분 다 태운다는 얘기예요. 태우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이산화탄소도 어마어마하게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페트병 생수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일반 플라스틱 용기. 처음에는 그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 플라스틱 용기라고 하는 게 보통은 여러분 집에 그 소재를 이렇게 딱 보시면 PP라고 많이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럼 P2라고도 많이 적혀 있을 텐데 이거 자체가 안전한 소재는 맞습니다.
있습니다. 거기서 뭐 환경 호르몬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래 써요, 사람들이. 오래 쓰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조금씩 분해되는 것들이 안 생길 수는 없어요. 분해되는 것도 생겨서 음식을 담고 마찰 일어나는 과정에서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이게 먹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조심하실 필요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이컵에 뜨거운 거 담는 거, 종이컵에다가 너무 뜨거운 거 담는 것도 거기서 코팅되어 있는 소재가 폴리에틸렌 소재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먹는 결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PS 플라스틱이라는 게 있는데 PS 폴리스타이렌인데요. 이게 PS라고 하면 다 느낌이 잘 안 오시는데 스티로폼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느낌 오실 겁니다. 스티로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대표적인 스티로폼 느낌 나는 그런 용기들 뭐 있죠? 만두 포장 용기. 만두 포장 해보셨죠, PD님? 네, 그러면 약간 스티로폼에 나오는데 거기 느낌 나는 거에다 포장해 주잖아요. 그게 다 폴리스타이렌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 또 이게 사발면 용기인데 약간 그 스티로폼 느낌 나는 사발면 있죠? 그런 용기들. 그게 다 여러분들 겉면 보시면 다 폴리스티렌 또는 폴리스타이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긁는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불필요한 미세 플라스틱 먹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거 사용하신다면 좀 이런 마찰이 일어나는 거 최소화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만두 포장 같은 거 가급적이면 저는 항상 그래요. 만두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서 드셔라. 아니면 진짜 본인이 그런 어떤 용기를 가져가서 거기에 담아 오시든지 이런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미세 플라스틱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티백 많이 먹잖아요. 근데 실제 그 캐나다 연구진이 밝혔는데요. 플라스틱 또 삼각망으로 되어 있는 티백 많이 쓰거든요. 지금 많이 쓰는데 이게 거의 대세예요. 근데 그거를 뜨거운 물에 담갔더니 캐나다 어떤 교수님이 직접 이제 실험을 해봤더니 미세 플라스틱 수억 개가 나오더라고요. 그걸 최초로 밝혀서 해외 저명 학술지에 이제 공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티백에서 망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식.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가 플라스틱 티백망 쓰는 게 편해서 쓰는 거거든요. 거기다 그냥 담가서 뜨거운 물 부으면 끝이잖아요. 너무 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식이 바뀌어서 스테인리스 망을 이용하는 거예요. 스테인리스 망에다가 그런 잎이 있죠. 잎을 올려놓고 뜨거운 물로 이게 뿌려요. 그러면서 우려서 먹는 거죠. 이렇게 되면 서로가 좋은 거다라는 얘기죠. 그런 티백 업계에서도 굳이 이렇게 그런 삼각망 이용하는데 제조업 비용만 늘어나거든요. 그냥 잎만 파는 거야, 포장해서 잎만 팔면 적당한 가루 형태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집집마다 스테인리스 망에다 우려서 먹는 습관만 된다면 서로 좋은 거예요, 사실은. 서로. 우리 미세 플라스틱 안 먹고 제조업체는 생산 단가가 줄어들고 서로 윈윈하는 거죠. 환경도 살리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삼각형 플라스틱 티백이 아닌 일반 종이 티백도 문제가 되나요? 그것도 일반 종이가 아니고요. 옛날에 한번 영국인가 어떤 나라에서 이슈가 됐었는데요. 영국이 티를 많이 먹는 나라로 유명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티를 우리 가서 보니까 종이니까 이거 그냥 버리면 태우니까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그냥 화단에 심은 거예요. 화단에 심으면 당연히 좋겠지. 이게 뭐 비료가 되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게 뭐라고 밝혀졌냐면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제 지침이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종이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무슨 얘기냐, 종이에다가 다시 플라스틱 코팅을 합니다. 물론 올레핀 계열을 이제 코팅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화단에 심으셔도 안 되는 거고요. 역시 그걸 뜨거운 물 하는 과정에서 좀 떨어져 나오는 게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미세 플라스틱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인식이 바뀌어서 그런 편리함보다는 조금 귀찮더라도 이런 스테인리스 망을 활용하는 그런 게 보편화되면 업계에서도 안 만들 겁니다. 그런 스타일의 티백을요. 저는 그래서 우리 인식 바뀌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 이제 발빠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혹시 PLA라고 들어보셨습니까? PLA? 바로 생분해성 고분자, 생분해성 플라스틱. 아니면 어떤 데 이렇게 건 거예요. 옥수수로 만든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의 이제 마케팅을 하고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게 논리가 뭐냐면 이게 생분해성 플라스틱이고 PLA, 폴리락틱 액시드라는 건데요. 실제 옥수수로 만드는 거 맞아요. 그 옥수수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 허위 광고가 아닙니다. 실제 옥수수로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생분해성이니까 아니 이 상태에서 혹시라도 이게 떨어져 나오면 플라스틱인데 이건 생분해성이니까 몸에 들어와도 당연히 분해되니까 괜찮겠지 라고 보통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런 PLA도 작은 입자 상태로 분해돼서 우리가 먹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바로 분해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분해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아무도 걱정 안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수개월이 걸립니다. 분해되는데. 그럼 그 기간 동안 독성을 일으킬 수 있겠죠. 그럼 제가 추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 최근에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PLA 미세 입자가 실제 우리 몸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PLA, 그래서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는 컨셉이 우리가 먹으려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진짜 우리가 그냥 잘 만들어서 잘 쓰고 잘 내놓으면 이것을 나중에 땅에 묻어서 잘 썩게 하자. 이 컨셉으로 등장한 거지 이걸 먹어도 된다는 컨셉으로 등장한 게 아니라는 걸 꼭 여러분들은, 구독자님들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인식이 바뀌어서 스테인리스망에 우려먹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업계도 살고 우리 건강도 살고 다 서로가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유리병에서 오히려 미세 플라스틱이 더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이런 주장이 사실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정말 최근에 해외에서 어떤 충격적인 논문이 나온 거예요.
어떤 논문이었냐면 프랑스 연구진이 마트에서 파는 제품도 수거한 거예요. 유리병 제품, 뭐 플라스틱 제품 다 수거해서 과연 이 안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이제 의심을 하고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기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플라스틱 제품에서 미세 플라스틱 많이 나오고 유리병 제품에서 얼마 안 나오겠지, 아니 없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연구진이 뭘 밝혀냈냐면 유리병 제품에서 더 많이 나온 거예요. 미세 플라스틱이 더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리해서 논문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일파만파 퍼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게 기사화가 된 거죠. 네, 그래서 그에 대해 설명드리면, 그래서 참고로 그 연구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리병에서 왜 많이 나왔지?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유리병이지만 뚜껑은 플라스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딸 때 이 마찰에 의해서 떨어져 나오더라. 실제 뚜껑 플라스틱 소재에 해당하는 게 실제 검출이 된 거를 확인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분들의 주장이 황당하지 않았다는 거죠. 실제 우리가 따는 그 마찰되는 과정에서 떨어져 나올 수 있다는 걸 밝힌 거죠. 그다음 또 연구진이 또 뭐라고 하냐면, 유리병이지만 사실은 유럽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재활용을 잘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분리수거 열심히 동참하잖아요. 유리병 같은 거죠. 근데 유럽도 정말 많이 합니다. 환경을 정말 보호하는 데서 최전선에 있는 데가 바로 유럽이거든요. 당연히 거기도 재활용을 여러 번 한단 말이에요. 자, 이제 병을 이제 세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병이 세척을 어떻게 할까요? 그냥 고압으로 물로만 쏘는 게 아니라 브러셔가 들어가요. 슝 들어가서 막 이렇게 돕니다. 그런 식으로 당연히 이제 물리적으로도 마찰이 있어도 세척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 브러셔가 시간 지나면 서서히 이게 오래 쓰면 브러셔도 플라스틱이거든요. 그 브러셔도 서서히 이게 분해돼요. 조금씩. 기계적 물성도 약해지고, 그런 이제 마찰되는 과정에서 이게 떨어져 나오더라. 왜냐면 실제로 이런 섬유 형태의 미세 플라스틱을 찾아내요, 이 연구진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는 과정에서 잔류하고 있다가 그것들이 음식물로 떨어져 나온 걸로 현재 연구진이 밝혀냅니다. 아무튼 그렇게 밝혀내고 이제 논문을 발표한 거예요. 자, 유리병에서 더 나옵니다 라고 이제 발표를 한 게 됐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로서 해석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건 보고 이제 많은 분들이 기사를 보고, 야, 이제 유리병 제품은 더 피해야 되는구나, 더 피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사실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논문을 딱 제가 읽어봤어요. 논문을 봤는데, 일단 어떤 허점이 있냐, 허점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거기서 딱 대놓고 얘기했어요. 뭐냐면,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크기별로 봐야 되는 건데, 거기선 25 마이크로미터 이상만 봤습니다. 25 마이크로미터 넘는 크기들만 관찰한 거예요. 사실은 그보다 더 작은 사이즈까지 다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특히 요새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1 마이크로미터 이하, 그걸 나노 플라스틱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건 아예 조사조차 안 합니다. 상대적으로 이런 미세나 나노의 개념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개념인 25 마이크로미터 이상만 관찰 숫자를 세본 거예요. 세봤더니 유리병에서 더 많이 관찰됐다라고 그렇게 결론 내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단정지어서 말씀드릴게요. 단정 짓겠습니다. 단정지어서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그 연구진이 더 작은 사이즈까지 다 검출한 기법을 다 학습하셔서 그걸로 분석하셨다면 그런 플라스틱 제품에서 더 많이 나옵니다. 더 많이 나옵니다. 그냥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또 이렇게 단정짓냐면, 거기서 생수병 있죠. 플라스틱 생수병을 관찰했더니 거기서 관찰한 그 미세 플라스틱 개수가 너무 작았어요. 너무 적었어요. 막 1리터에 몇 개 안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보다 훨씬 많이 나오거든요. 이미 뭐 수많은 연구 결과가 이미 그걸 뒷받침하고 있고요. 근데 왜 그렇게 적게 나온 것처럼 보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25 마이크로미터 이상 큰 사이즈 만 보니까 그렇게 적게 찾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더 정밀하게 더 작은 사이즈를 봤다면 훨씬 더 이런 페트병 생수에 더 많이 나왔을 거라는 겁니다. 제가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플라스틱 제품에서, 특히 페트병 생수 이런 데서 더 많이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 연구진이 밝힌 거가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어요. 교훈이 뭘까요? 유리병 제품은 아예 안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나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처음에 알게 된 거잖아요. 우리도 몰랐던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나라도 약간 행정 조치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뭐냐면, 우리도 당연히 유리병 재활용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세척하고 다시 쓰는데, 이 브러셔, 그 닦는 이 브러셔 있잖아요. 세척하는 브러셔, 이런 어떤 규정도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나면 교체해야 된다, 뭐 그런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브러셔 한 다음에 다시 또 고압으로 충분히 세척해서 절대로 좀 어떤 그 브러셔로 인한 어떤 미세 플라스틱은 남아있지 않게끔 한다는 어떤 그런 규정이 없어요. 우리나라 규정은 그냥 깨끗이 하면, 그냥 이물질만 없으면 된다, 약간 뭐 그런 수준이, 미세 플라스틱까지 뭔가 어떤 그런 뭐 지침을 정해놓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이런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이런 병 세척 규정이 좀 더 보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유리병 제품에 대해서 뭐 불안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페트병 생수, 이거는 사용을 좀 자제하셔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구독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오늘 제가 드린 여러 가지 정보들이 저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공포심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출연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건 위험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주의사항만 잘 지키게 되면 위험할 것도 없습니다. 위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사항만 잘 지키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채널 강사학교에서 유효한 초대라고 있는데요. 이 채널도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기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